안녕하세요. 칸PD입니다. 시엠립주 댕기 환자 폭증. 교민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근래 댕기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예방접종을 하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엠립에서 지난 24주 동안 댕기열 환자 58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7% 이상 증가함에 따라 치명적인 숨모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댕기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시엠립주 보건부의 컨설턴트이자 이사인 닥터 버스 사랏은 시엠립에서 댕기열이 증가하고 있으며 댕기열은 모기를 매개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분행보건부 장관은 댕기열 바이러스가 시엠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졌기 때문에 지방 당국이 사람들에게 댕기열에 대해 매우 조심하라고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댕기열이 증가하고 있고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이들이 보건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댕기열은 풍토병이며 어두운 실내 및 서늘하고 습한 환경에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댕기열의 전염은 인간에서 모기로, 모기에서 인간으로의 주기를 통해 발생합니다. 겉옷을 입고 모기장을 사용하여 수면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자녀들을 보호해야 한다 덧붙였습니다. 또 댕기열 환자는 증상에 따라 정확한 진단과 적시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열이 오르는 사람들은 시급히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폭풍우가 온다. 캄보디아 기상청은 6월 28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기예보를 통해 폭우, 뇌우, 강풍이 자주 발생한다고 예보하였습니다. 수자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태국 북부, 라오스, 베트남에 걸쳐 있는 저기압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 저기압 시스템은 남중국해 지역과 연결됩니다. 저기압은 점차 그 규모가 커져 하이난섬을 향하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부 저지대 지역, 최저기온 24에서 26도씨, 최고기온 34에서 36도씨입니다. 이 지역은 중부 저지대와 북서부 저지대에 천둥번개와 강한 바람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럭산악 지역 및 북동부 고원 지역, 최저기온 24에서 26도씨, 최고기온 33에서 35도씨입니다. 이 지역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서부 해안 지역, 최저기온 24에서 26도씨, 최고기온 34에서 36도씨입니다. 폭우, 뇌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높겠습니다. 폭풍우에 휩싸인 학생들. 6명의 학생이 폭풍우에 말려 차례로 기절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후 3시 30분 바탐방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은 라타낭 몬돌 중학교의 학생입니다. 실신한 학생은 총 6명이며 남학생 2명은 경상을, 여학생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당국은 폭풍우를 만나 학교에서 돌아오던 중 일어났으며 갑자기 학생들이 기절하였다 말했습니다. 당국은 날씨가 계속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더 심한 폭풍우가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교민 여러분, 캄보디아가 우기로 접어들면서 당분간 많은 폭풍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 침수 및 낙뢰 피해가 예상되니 비가 올 시 가급적 외출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20kg 이상의 불량품 발견. 상무부 산하 소비자 보호, 경쟁 및 사기 사무국은 적법한 사업 방식을 요구하는 가운데 여러 상점에서 120kg 이상의 불법 또는 불량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6월 27일 CCF 장교들은 프놈펜, 트붕, 크뭉, 프레아 시아누크의 다양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단속과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조사했고 124kg의 안전하지 않거나 결함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물품은 절차에 따라 즉시 압수 및 파기되었으며 업주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하고 적절한 비즈니스 관행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CCF 담당자의 검사와 온라인 상품의 검토를 포함하여 소비자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일부 불법 및 불량 제품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계속 시행할 것입니다. 베트남 불법 노동자 구출. 베트남과 캄보디아 당국은 속아서 캄보디아에 팔려온 400명의 베트남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당국은 인신매매범에 의해 베트남인이 캄보디아로 끌려간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레티투아 외무부 대변인은 일요일 언론에 이 협력으로 거의 400명의 베트남인이 구조되어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베트남인들이 캄보디아에서 일하도록 속았다는 보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인신매매 조직은 페이스북과 베트남 문자 및 전화앱 인잔료의 서비스를 광고하여 노동 연령이지만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 수천 달러의 월 급여를 받는 직업을 약속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일반적으로 비공식 경로를 통한 미립국으로 캄보디아의 외국 기업에 파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회사는 베트남 직원에게 보이스 피싱을 하기 위한 사이트 개설, 금융투자 플랫폼을 위장한 SNS 계정들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를 거부할 경우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타를 당하고 굶어 죽게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 캄보디아로 미립국한 사람들 중에는 매춘부로 일하도록 강요된 젊은 여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 베트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가족에게 연락하여 약 8천에서 10,000동 3,400달러 정도의 돈을 내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인조 자금 세탁 및 사기 혐의. 3명의 남녀가 어제 푸놈펜과 깐달의 은행에서 자행된 공문서 위조 문서 및 위조 신분증 사용,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푸놈펜시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들 3명은 약 35,000달러의 은행을 가장한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고소한 후 푸놈펜 헌병에 체포되었습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2022년 4월 27일 용의자 3명은 신분증을 위조하여 토지의 소유자로 사칭할 수 있었으며 은행으로부터 15,000달러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4일 용의자 3명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프라이빗 뱅크 다운펜 지점에서 약 2만 달러를 추가 인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3명의 용의자들은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9만 달러 대출을 다시 신청했지만 은행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은 위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용의자들은 푸놈펜시 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신문을 마친 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민 여러분, 이와 같이 신분증까지 위조한 경우 한국 교민들은 100% 사기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액의 계약을 하게 될 시 꼭 2중 3중으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벨트로 경찰 고타. 푸놈펜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게 모욕적인 말을 외치면서 벨트로 경찰을 고타한 후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2022년 6월 27일 오후 3시에 푸놈펜 칸 단거의 스트리트 217을 따라 있는 참가동 다리 신호등의 교통 단속을 하던 검문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건설 노동자인 부속이라는 남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운전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었습니다. 그는 경찰관들의 지시와 재교육을 조용히 듣는 대신 화를 내며 경찰관들을 욕설과 함께 허리띠로 공격하였으며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하여 푸놈펜시 경찰서에서 신문 후 법원 송치 준비 중입니다. 4명의 학생 익사. 토요일 오후 간봉 톰지방에서 4명의 학생들이 호수에서 연꽃을 따다 보트가 침몰하여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부국장 로원타이는 4명의 희생자가 12, 13세의 어린 학생들이라고 밝혔습니다. 7명의 학생이 마을 호수로 수영을 하러 나갔고 그중 4명이 보트를 타고 호수로 나가 연꽃을 따던 중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물 밖에서 놀았다고 말했습니다. 생존한 3명의 학생에 따르면 희생자들이 호수에서 연꽃을 따고 있는 동안 오래된 목조 보트가 가라앉고 모두 물에 빠졌으며 피해자 중 누구도 수영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비록 3명의 학생들이 신고를 하였지만 구출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4명의 학생들은 사망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6시경 마을 사람들에 의해 호수에서 시신은 수거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새롭고 빠른 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